이번에도 3일부터 온대. 딸에게서 명절 귀성 연락을 받은 은자 씨는 스마트폰을 천천히 내려놓으며 남편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. 기쁘긴 한데 마음 한구석이 묵직합니다. 명절이 다가오면 해야 할 일들이 끝도 없이 떠오릅니다. 음식 준비, 대청소, 친구 정리. 원래라면 반가워야 할 가족 방문이 몇 년 전부터는 각오하고 맞이해야 하는 일이 되어버린 것입니다. 설 연휴가 가까워지면 동네 시장은 인파로 붐비고 뉴스에서는 연휴 고속도로 정체 얘기가 계속 나옵니다. 그럴 때마다 은자 씨의 마음도 어딘가 불안해졌습니다. 명절 일주일 전 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. 엄마, 우리 3일부터 갈게. 5일까지 있을 거야. 남편은 그래? 다들 오네. 좋지 뭐. 하고 웃었습니다. 은자 씨도 사실 손주들을 보면 참 행복합니다. 작은 발로 쿵쿵 뛰어다니는 소리, 할머니 하고 부르는 얼굴, 조그만 손으로 안아달라고 매달리는 애교. 1년에 몇 번밖에 보지 못하는 소중한 순간들이죠. 하지만 그 기쁨 뒤에 설 연휴마다 겪은 피로가 함께 떠오릅니다. 기대하면서도 몸은 벌써 바쁘다. 새벽같이 일어나 새끼 식사를 준비하고 손주들 먹을 것 챙기고 더위 추위 가릴 것 없이 온종일 뛰어다니는 아이들 따라다니느라 은자 씨의 하루 리듬은 완전히 무너집니다. 그래도 손주가 할머니, 과자, 우유. 하고 달려오면 힘들어도 그래 잠깐만 하며 웃어줍니다. 딸은 애들 체력이 장난 아니지? 하고 말하지만 그 장난 아닌 체력에 휘둘리는 엄마 마음은 잘 모르는 듯 했습니다. 부엌으로 가 냉장고를 열어봅니다. 소고기, 만두, 계란, 목살, 손주가 좋아하는 요구르트. 뭐가 부족한지 적기 시작합니다. 그러다 작년 일이 툭 떠올랐습니다. 정성 들여 만든 갈비찜을 손주가 고기 냄새나서 싫어하고 젓가락도 안 댔던 일. 딸이 엄마 싫대. 그냥 다른 거 좋아하고 가볍게 말하던 모습. 그때 살짝 얼어붙었던 마음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. 그래도 준비를 멈출 수 없습니다. 장롱에서 이불 꺼내 햇볕에 말리고 허리가 뻐근해도 참고 또 참고 기쁘게 해주고 싶다는 마음과 쓰러지면 어떡하지 하는 걱정이 함께 밀려옵니다. 딸은 늘 말합니다. 엄마, 너무 준비하지 마. 그냥 편하게 있어. 그 말이 고맙지만 어딘가 가볍게 상처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. 편하게 있으라면 진짜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걸까? 하지만 몸은 이미 움직이고 있습니다. 현관 매트 털고 싱크대 닦고 청소기 돌리고 욕실까지 반짝이게 만들고. 뭐든 괜찮아. 진짜 아무거나면 돼. 딸은 늘 이렇게 말하지만 이 아무거나가 제일 어렵습니다. 반가움과 씁쓸함이 함께 오는 시간. 딸 가족이 도착하고 손주가 할머니 하고 안겨올 때 은자 씨의 가슴은 따뜻하게 활짝 열립니다. 왔구나, 어서와 우리 애기들. 그 순간만큼은 정말 행복합니다. 그러나 이어지는 상황은 언제나 조금씩 씁쓸함을 남깁니다. 도착 시간이 정확하지 않아. 점심을 애매하게 준비해뒀는데 손주는 이건 안 먹어. 하고 얼굴을 찡그립니다. 딸은 먹기 싫으면 안 먹어도 돼. 하며 대수롭지 않게 말하지만 그 말이 은자 씨의 마음을 슬쩍 긁고 지나갑니다. 저녁은 딸 사위 손주 모두 좋아하라고 여러 메뉴를 만들었지만 딸은 우와 또 많이 했네 하고 웃기만 할 뿐. 정작 고마워 한마디는 없습니다. 사위도 저 튀김 좋아해서요 하고 말하지만 정작 많이 먹지는 않습니다. 아이들은 스마트폰 TV 보느라 제각각 자리에서 움직이며 먹고 식탁은 소란스러운데 정작 가족끼리 얘기는 거의 없습니다. 그 속에서 은자 씨는 생각합니다. 맛있다고 한마디만 해도 힘이 날 텐데. 그리고 은자 씨의 마음을 완전히 꺼트리는 말이 들립니다. 손주의 낮고 지친 목소리. 엄마 나 집에 가고 싶어. 여기 오면 재미없어. 할머니는 이것저것 잔소리하고 빨리 가고 싶단 말이야. 그 순간 은자 씨는 움직이던 손을 멈췄습니다. 들고 있던 수건이 바닥으로 떨어져도 몰랐습니다. 딸의 목소리는 더 서늘했습니다. 좀 참아. 그래도 할머니가 준비 많이 해주셨잖아. 그 말투는
엄마를 감싸주는 것도 아이를 야단치는 것도 아닌 그저 어쩔 수 없으니 견뎌에 가까웠습니다. 그 순간 은자 씨의 가슴이 조용히 꺼져 내렸습니다. 연휴가 끝나고 남은 것은 깊은 정적. 잘 가 조심해서 가라. 현관문이 닫히자 집안은 갑자기 너무 조용해졌습니다. 남편이 이제 좀 살겠네 라고 말했지만 은자 씨는 그저 작은 미소만 지었습니다. 방 안에는 손주가 흩어놓은 장난감과 쿠션들만 덩그러니 남아 있습니다. 치우려고 움직여 보지만 몸은 쉽게 따라주지 않습니다. 힘든 것뿐 아니라 마음이 텅 비어버린 느낌입니다. 주방에서 뜨거운 물을 붓다가 손주의 말이 다시 떠올랐습니다. 여기 오면 재미없어. 잔소리해. 그 말이 가시처럼 콕 박혀 아직도 아릿합니다. 딸이 돌아가기 전에 엄마 덕분에 편했어. 고마워. 라고 말했지만 그 뒤에 숨은 그래도 엄마는 좀 힘들다는 뉘앙스가 느껴져 마음 깊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. 그리고 며칠 후 다시 온 메시지. 며칠 지나 겨우 일상이 돌아오려는 때에 딸에게서 메시지가 왔습니다. 엄마 여름방학 때도 갈게. 2박이면 되지. 그 메시지를 보는 순간 은자 씨의 마음은 다시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. 딸에게는 고작 2박일지 몰라도 은자 씨 부부에게는 큰 준비, 큰 체력 소모, 그리고 적지 않은 비용이 함께 찾아옵니다. 지난 명절에 든 비용을 계산해보니 식재료가 외식, 손주 간식, 교통비 모두 합치면 꽤 큰 금액이었습니다. 연금으로 생활하는 노부부에게는 가볍지 않은 부담입니다. 이제는 우리 나이와 몸에 맞는 방식으로 은자 씨는 조용히 생각했습니다. 이제는 방법을 조금 바꿔야겠다. 계절을 부담 덜한 시기로 바꾸거나 집에서 모든 걸 혼자 준비하지 않고 근처 숙소를 빌리거나 식사를 같이 만들어 먹거나 아이들도 스스로 챙기게 하거나 한 번쯤은 이런 말을 해야겠다고 딸에게 조금 얘기할 게 있어 라고 말해야 할 때가 왔습니다. 부모는 나이가 들어도 자식에게 잘해주고 싶고 미움받고 싶지 않아 참게 되는 게 많습니다. 하지만 이제는 조금만 덜어내도 된다는 걸 받아들여야 할 때입니다. 마지막으로 혹시 이 이야기를 듣는 분도 손주 방문이 기쁘면서도 어딘가 마음 한구석이 무겁다면 그 감정을 부정하지 마세요. 부담된다, 힘들다, 그 말은 충분히 해도 되는 말입니다. 다음 명절에 어서와가 진심으로 미소 지을 수 있는 순간이 되길 바랍니다.